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신도시 개발 목적에 따른 조건,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하면 어떠한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거기에 따른 입지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정해진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다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서 못할 때는 2차로 또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 왜 해야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신도시 개발 목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부동산 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하고 정치학이나 경제학으로 또 봤을 때 왜 개발은 왜 해야 하는가? 일반 개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집도 많고 사람 늘어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짓는 거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고요. 잘 모르시는 아파트 갭 투자 조금씩 해보신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새 아파트 왜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데도 미분양도 그렇게 많은데 왜 붙는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1차원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동산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책 제도상으로 한번 얘기 드리고 또 경제학적으로 그걸 또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는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정치학은 그냥 가볍게 한번 넘어가고요. 경제학으로 신도시가 왜 개발이 돼야 하는지도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조금 평상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간단히 한번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는 이유는요. 부동산 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근본 원인은 도시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면서 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문제, 현재 대도시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신도시 개발 계획이에요. 자, 신도시 개발 계획인데 이 개발 계획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행정 용어들이 좀 달리 붙게 되죠. 그리고 그 정권에 따른 또 부동산 개발 계획의 방향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솔직히 투자할 땐 다 알아야 돼요. 내가 땅을 사는데 어느 지역에 그 땅만 알아서는 입지 분석을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내가 못한 만큼 내가 대가를 또 치르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지역은 상업용지가 최고인데 어느 지역은 상업용지보다 더 주거지가 좋은 지역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내가 투자 지역에 그런 땅 분포율이나 그 지역에 계속 역사적으로 내려온 문화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되지 않고 또 입지 분석을 했을 때 또 오는 영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부동산 트렌드, 경제 트렌드, 정치적인 방향을 모르고 투자를 한다는 거, 지역을 선택하고 그 지역의 입지를 선택한다는 것은 정말 안고 없는 붕어빵 먹는 거나 똑같아요. 좀 표현이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생각이 제가 지금 바로 드네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자, 신도시 개발 계획은 현재 도시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도시 개발 계획을 하는데요. 대도시들의 문제점이 뭐냐? 주거 밀집지로 고용이 필요한 일자리들이 주거지 쪽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일자리들이. 그리고 그 고용과 일자리가 있는 그 밀집 지역 중심으로부터 뭐가 생기냐? 상업이 가능한 것들이 또 초밀집이 돼요. 그래서 가장 핵심 뭐냐?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이면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뭐냐면 인구가 한정된 지역에 인구가 밀집이 되다 보니까 초밀집이 되다 보니까 주거에
문제가 되는 거가 있고요. 항상 주거지가 부족한 거죠. 부족 현상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체 지역을 다 총괄해서 평균을 냈을 때는 부족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도시의 초밀집, 인구가 초밀집된 지역의 특징들이 문제가 뭐냐? 주거지가 부족하고 또 그 지역이 밀집돼서 거기 주거지에 모여 살다 보니까 어때요? 주거지가 부족하면서 고용이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엔 고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는 고용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그러면서 오는 또 환경적인 문제, 그 위생적인 문제, 그리고 또 범죄가 늘어나는 부분들. 당연하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되고, 또 출퇴근 때 항상 교통 체증으로 인한 교통 비용들이 증감되는 거. 여러 가지의 이 도시 지역에, 인구가 초밀집된 도시 지역에 도시의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를 분산을 시키는 거야.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의 대도시 밀집 지역에 또 밀집이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또 오냐? 이 주거 밀집 지역 중심으로 도시 지역의 시설들이 또 밀집이 돼 있게 돼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인구는 더 밀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없는 시설들이 인구 초밀집 지역에만 그 시설들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주거로 또 밀집되는 그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환경 문제부터 보안 문제부터 범죄 문제부터 주거 부족 현상, 고용이 항상 부족한 이런, 그리고 출퇴근 교통 체증, 이런 이 사회적 문제, 도시적인 문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계속 거듭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개발을 하는데요. 신도시에 어떤 형태로 개발하냐에 따라서도 유형에 따라서 또 크게 5가지로 나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시 지역에 신도시가 생기는데 그 신도시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개발되는 신도시냐, 무조건 신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에 따라서 내 투자가 단기 투자나 장기 투자냐, 호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냐, 이게 결정이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바로 타이밍을 내가 놓쳤을 때, 그냥 흔히 말하는 치고 빠지는 이런 투자 지역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거래가 거품 시장이 아니고, 계속 그 거품으로 먼저 투자 심리에 의해서 올라갔던 이 심리의 가격이 계속 현실화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지역들인지 아닌지를 아셔야 내가 발목이 잡힐 수도 있고 묶일 수도 있고 안 묶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 어떤 목적으로 지어지는지를 또 분류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거를 아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제 대도시권의 주변에 생기는 신도시가 있어요. 왜냐면 대도시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구가 밀집된 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 인근지에 신도시가 만들어져요. 신도시는 구도심에 항상 5km 이내 안에서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분산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요. 너무나 구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문화권이나 아까 말했던 그 초밀집 지역의 그 도시시설들, 편리한 도시시설들이 아직 신도시에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이면서 이용하면서 인구들이 분산될 수 있게 그 여건과 조건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도시가 생길 때 항상 구도시가 왕복할 수 있는 교통 채널들이 먼저 교통 인프라들이 먼저 개발되고 이루어지는 게 바로 그 이유이죠. 무조건 접근성이 좋아져야 그 신도시가 개발 계획을 하고 투자 계획의 목적에 맞게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거기에 활성화될 수 있고 이제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그 도시로 자립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그 조건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역할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리와 면적들을 규제를 해뒀어. 되게 많은 분들이 신도시 개발 계획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목적에 따라서 다르고 그 목적에 따라서 개발 규모 자체, 면적들도 정해져 있고 또 거리도 더 5m에서 10m까지 더 이렇게 늘려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신도시 개발이라고 하면 그냥 나라에서 하는 택지 개발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대단히 택지 개발만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민간이 투자하는 소단위의 뭐 10,000평에서 30,000평 규모의 개발되는 지역도 있고 또 산업 신도시도 있고 산업 신도시 말 그대로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개발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어느 대도시에 새로운 일자리가 형성되지 못하는 행정도시의 신도시가 생겨 있는 구도심이 있다라고 하면 일자리가 행정은 한정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주변에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신도시를 만들어서 분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도시의 문제, 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산업도시를 주변에 만들기도 하고 주거만 있는 곳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 신도시의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 목적에 따라서 분류가 또 되고 규모나 그 사업의 비즈니스 투자했을 때 장기, 단기, 중단기에 그 호재가 계속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먼저 수요에 올랐던 이 거품의 가격이 실제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또한 그런 부분으로 분석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대도시 지역의 인근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되는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구를 분산하고 업무를 분산하고 시설을 분산해서 그 대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수도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수도가 이전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수도의 자체의 신도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게 용어가 어려워요. 하지만 신도시가 좌우지간 수도의 신도시, 수도 신도시가 생긴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아주 정치적인 부분으로 관련이 돼서 그 안보와 수도의 안보와 아주 밀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 그래서 수도가 이전하고 수도가 개발하는 지역은 지리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그 요충지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명당인 거죠. 그런 자리를 선점을 해서 그 자리에 수도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또 우리나라 수도가 어떻게 변하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 국내 사례들도 많이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모르는 것들을 내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경제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또 세계적인 부동산학적으로 봐지게 되실 거예요. 왜 그렇게만 돼야 하는지 지금 제가 이 얘기들을 그전에도 드릴 수 있지만 안 드리고 안 했던 이유들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한테 득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리를 얘기를 하지 않고 지역을 얘기하지 않고 그 기타의 중요한 거 실제 투자할 때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들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해본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조언들을 해주는데 간혹씩은 제가 이 말을 해줄 때 때가 아닌데 그 말을 해주면 이분들의 발목이 되더라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바에는 그런 얘기들을 해주지 않았고 사실상 반드시 알아야 하는데 실전 투자에 알아야 하는데 그 누구도 해주지 않는 중요한 내용들을 저는 얘기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향을 좀 그렇게 잡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개발 목적에 따라서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수도 신도시고요. 세 번째는 산업 신도시. 아까 제가 얘기한 것대로 현재 도시 지역에 그냥 뭐 일자리가 계속 생산되지 않은 인구만 밀집되어 있는 것이면 일자리를 통해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대부분 산업 신도시의 특징이 되게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첨단 산업으로 가면 갈수록 소수의 인력만이 노동 그것도 전문 인력들만이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소규모로
개발 면적이 정해진다라는 거. 그렇지만은 대도시, 신도시 구역보다는 좀 넓게 포용해서 면적을 거리를 두고도 개발이 많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좀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연구가 필요한 곳들, 대학과 연구를 따른 또 그런 지역을 또 발굴해서 또 개발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조금 특화된 지역들이 필요한. 그러니까 그 현재 대도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도시가 형성이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현재 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또 인구들이 소멸되는 지역도 있지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이 예정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에 미리 신도시를 만들어서 인구가 유입이 됐을 때 분산할 수 있어서 예방하는 차원에 미리 대도시들이 여러 가지 겪는 그런 부분에 분산을 하기 위한 그런 신도시 개발 계획, 이렇게 다섯 가지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규모가 다른데 보통 대도시의 신규 구도심의 신도시가 형성이 될 때는 5km 안에까지 그 구역 안에서 거리에서 신도시 개발 계획을 면적을 확보해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교통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어떻게 신도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입지 분석을 하는 건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아무 곳에나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돼야 하고 면적이 나와야 하고, 이게 아주 1차원적으로 제가 조건, 면적, 교통인프라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얘기 드렸을 때는 저는 1차원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가지를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원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고 계셨던 분들은 이해가 오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되시는 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이해하시려고 본인이 공부하고 그 자료를 좀 찾아보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뀐다라는 거를 얘기를 제가 좀 드리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들, 자,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계획된 도시, 계획된 자료들이에요. 뭐 신도시 1기, 2기, 3기도 있고 또 행정 복합도시도 만들고 도청 이전하고 이전 계획이 있는, 그래서 도청이 이전하는 신도시 계획도 기업들, 혁신도시, 국제도시 뭐 많습니다. 계획한 그 도시들이 이 계획 도시에서 가장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거죠. 거기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죄송합니다. 새만금을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km 구역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부안의 구도심의 5km가 여기에요. 개발 신도시 개발 면적이 말하는 김제 면적인데, 김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해당 지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서해안 고속도로 핵심 도로 안까지 되는데 여기는 철도 라인이에요. 그래서 김제는 아쉽게도 신도시하고 지금 현재 구도심하고는 연결이 없어요, 크게. 그래서 왜냐면 진입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굳이 여기가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에서 여기에서 다른 신도시를 그 안에 만들 이유가 또 없기 때문이고, 또 이 남북 3축 축으로 또 배후 도시 10만 인구 도시가 또 형성이 돼요. 군산 한번 보세요. 군산 시청 자리에요. 여기가 제가 점을 찍어놓은 거. 시청에서 5km 이내에 다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 부안도 앞으로 이 부안 군청 5km 안에서 개발 면적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 이 지역 안에서 1순위로 개발되는 거, 2순위, 3순위 개발되는 거, 그리고 이 안에서도요. 도시 지역 안에 공원으로 녹지로 보존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방문해서 저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에게는 얘기는 해주지만 그래도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제가 참 얘기를 안 드리고, 그 고객님의 어느 정도 안목이 단계가 올라와 있어야 이런 얘기들도 진행이 될 때 이해가 가죠. 아니면 뭐 어렵게만 느껴요. 이해가 되시는 게 아니라 어렵게 느끼기 때문에 그 고객님의 단계에 맞게끔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린 거예요. 부안을 좀 크게 해서 5km 안에 이렇게 자리를 한 거지. 이곳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또 찾아내고 여기에서도 개발이 되는 곳, 안 되는 곳이 있다라는 거. 그거 꼭 명심을 하세요. 그래도 이 구역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또 이게 이 구역에 또 한정돼서는 안 돼요. 그 이상의 것이 또 있어. 그래서 일단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스스로 규제를 하니까 제가 참 어려워요. 때에 맞게 타이밍에 따라서 입지가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물론 핵심 지역은 변함이 없지만 그 핵심 지역을 내가 갖고 있는 수액으로 투자할 수 없을 때 또 그 일반의 방법이 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한번 제가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참 저도 그래요. 이 개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하고 개발의 가치가 있냐 없냐, 그 똑같은 개발이라고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일생인데 총알이 하나인데 어디에다 수많은 개발 중에 어디에다 할 거냐는 거죠. 당연히 수도에 해야죠. 수도에 해야 하는데 수도에서 그럼 최고의 자리, 이 대한민국 이렇게 많은 개발지 지역 중에서 수도를 찾아냈어요. 새만금을 부안을 찾아냈어요. 이 부안에서 또 이렇게 많은 지역에 노충지를 또 여러분이 찾아왔는데 여러분은 자금에 맞게 단독필지에 개인 소유 등기 날 수 있게 단독 소유 나게끔, 그리고 여러분 자금에 맞게끔 하려면 또 투자 목적과 기간에 맞게끔 원하는 수익률에 맞게끔 하려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 이 분석하는 일들이 정말 쉽진 않아요. 정말. 그리고 적으면 적을수록 더 어려워요. 정말 금액이 크면 쉬워요. 금액이 클수록 쉽죠. 그분들은 또 거기가 다가 아니라 또 융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쉬운데 자금이 없는 부분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규제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도시 지역을 아까 부동산학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도시의 문제점 때문에 신도시 개발을 계속 해야 하는데 또 정치 부분은 좀 뺄게요. 근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학으로 왜 개발을 해야 하냐? 일단은 경기가 저경기일 때 경기 부양을 하는 방법은 경제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밑바닥인 이 개발을 통해서 국가가 신도시를 개발을 해주면서 노동시장의 밑바닥 부분에 이제 경제를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생산으로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가서 소비를 하면 소비시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아주 이상적이고 건강한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이고요. 이제 솔직히 이게 꼭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근본적인 원리를 보면 좋지는 않은 게 뭐냐면 돈을 찍어내서 돈을 풀어서 돈을 시중에 풀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더 듣지 않아도 난 경제 아무것도 몰라 해도 어떤 방법이 더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건강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할 거예요. 근데 또 상황상 이렇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그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더 또 방법들이 있지만 아주 기초적인 방법들인데 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끊임없이 개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경제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개발을 한다라는 거죠.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아주 밑바닥에 있는 아주 1차원적인 단계에서 돈이 풀리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은 것으로 또 이렇게 소비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뭐 차도 사고 밥도 드시고 외식도 하시고 또 집도 사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경제를 살려내는 거예요. 원리를. 그러니까 너무 쉽죠. 그래서 투자를 봤을 때 경제학적인 타이밍,
부동산 학적인 전 세계 타이밍, 뭐 우리 대한민국의 타이밍만 보시면 안 돼요. 전 세계 타이밍을 보셔야 하는 거고, 또 기술의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 그래야 지금은 주거지에 투자하는 게 안전한지, 상업지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한가, 아파트 단지에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또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에 따라서 또 틀리고요. 이걸 어떻게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얘기 드린다고 다 이해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일생일대 마지막이고 이게 다이시다. 정말 입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마시라는 거. 근데 내가 입지를 분석할 수 없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은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돈을 꼭 반드시 반절을 나누시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총알이신 분들은 나 상관없어 하시는 분은 상관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난 정말 땅은 땅이고 길은 그냥 도로 같아. 도로는 길이야. 이거 말고는 입지 분석이 뭔지도 뭐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길을 아무리 보고 쫓아가서 어디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는지도 봐도 모르겠고, 이게 정말 도시들이 형성이 되는 곳인지, 일자리 기업들이 있는 거지, 물류만 왔다 갔다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오는 기회이기 때문에 100년에 한 번 오는 이 기회, 세상이 4차 산업으로 변하는 이 기회 때 이 기회를 놓치면 제가 얘기했지만 다시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와요. 4차 산업의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같이 평범하고 능력 없고 그냥 뭐 할 줄 아는 거 없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 말고는 할 줄 알 수 있는 게 없는 분들일수록 더 집중하세요. 더 그런 분일수록 더 기회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탁월한 사람들만 정말 가능한 시대가 4차 산업 시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평범하게 내가 지금 부자가 못 되면 내 자식들, 내 가문은 똑같이 그냥 이 노예의 삶을, 지금 이 서민의 삶을 흙수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예요. 이제 기회도 없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주어지는 시대가 바로 4차 산업 시대예요. 성공할 기회도 없죠. 실패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난 이게 마지막 총알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딱 반절을 쪼개서 고객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정말 이거 아니면 내가 후회할 것 같다는 땅 사시고,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땅을 반드시 사셔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내가 보이는 땅과 내가 보지 못했던 땅, 하지만 서류로 검증된 땅, 전문가들이 추천한 땅,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망쳐본데 내 눈에 보이면 더 위험하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일수록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되기도 하고 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도 이해가지만 저도 이렇게 막 얘기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접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되는 땅이 안 되는 거, 허가 됐어 안 됐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해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서류를 보시면 안 돼요. 토지 이용 계획안에 정확히 나와 있다는 거,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이 늦으면 늦을수록 소외가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불리한 조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예외적인 생각지도 못했던 거에 또 예외적인 상황까지 왔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투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가장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유념하시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오늘 내게 온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에게 또 더 큰 기회가 온들 그분이 기회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는 참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행복한 가치, 행복하고 오늘의 가치 아는 사람, 오늘이 선물이라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오늘의 주어진 기회를 기회라고 알고 인식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아는 만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는데 좋은데 행동이 안 나온다, 난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건 너무 안타까죠. 근데 모르는데도 결정은 본인이 하시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정말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루에도 분석 정말 상당한 시간이 없어요. 분석하고 또 새로운 정보 하면서 저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왜 트렌드를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래서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같이 받아서 이렇게 움직임을 할 때, 참, 그래요. 애석한 상황이 있을 때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본인이 낫지 않겠냐. 투자를 많이 하고 경험 있는, 성공 경험이 많은, 당신이 더 낫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은 빨리 오세요. 제가 도움이 되도록 할게요. 저도 가면 갈수록 더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뭐 그 부분은 고객님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든 뭐든지 아는 만큼 하는 거야. 내가 장사를 해보신 분은 음식점을 가든 커피숍을 가든 이 시간에 피크타임에 비어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아는 만큼 들 수밖에 없고 또 전혀 뭐 식당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안 해보시고 집에서 살림도 안 해보시면 야채가 얼마나 비싼지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돈, 이 돈 주고 먹는다고 그냥 먹기만 그냥 개인적인 관점으로 있어요. 왜? 더 크게 좀 멀리 봤을 때는 조미료도 안 쓰고 건강한 음식, 맛있는 음식집이 내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그것도 기회거든요. 그 회사, 그 식당이 문을 닫게 됐을 때는 나는 어쩔 수 없이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음식을 하는 곳에 먹어야 하고 손님을 대접해야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항상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게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지킬 수 있게 장사가 잘 돼서 계속 같이 가고 저도 좋고 거기도 좋게 할 수 있는 그 좀 넓은 경제관념으로 좀 세상을 보시게 되면 나 하나만이 아니라 이 시장이 움직이려고 하면 있어야 하는 공급자와 소비자와 유통자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아주 이 투자도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을 시야를 멀리 넓게 폭넓게 그리고 제 1자, 2자 내 개인적인 내 관점만 보는 게 아니라 2인자, 3인자까지 살피고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내 가정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내 지역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나라까지 그리고 더불어 세계인 같이 동시대를 사는 거기까지 바라보고 관념하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투자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도가 좋으면 모든 일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의도가 나쁘면 일이 잘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게 세상의 원리고 이치입니다. 그걸 아시는 분들은 부자분들이더라고요. 부자분들은 그걸 알아요. 근데 이제 개개인들 빈자분들은 그냥 오직 우리 가족 여기에서 국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신 분의 지역사회를 좀 생각하시고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이 우리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지 우리 가정이 있지 집이잖아요. 우리 나라가 집이잖아요. 집 없는데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는 처자식을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단위 내가 할 수 있는 지역을 살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 넓고 크고 깊은 그 관점을 꼭 소유를 하셔야 부동산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관점이 없다고 하면 그 관점으로 투자하는 전문가와 같이 투자하셔야 돼요. 제 시기가 소액 갖고 계시면 단독필지로 개인 등기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땅이야 계속 있죠. 하지만 소액 갖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안 사면 못 살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기 타이밍이 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시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또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